낚시질도 하네. 낚시질도 해. 고기도 있지 뭐. 그전엔 좀 이렇게 뭐 아침에 내가 말 안 했으면 의자가 있나 봐. 의자가 있으니까. 그 안에 의자가 있는 거. 건너간 거 보니까 그게? 말을 해. 나는 말을 안 해. 근데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으세요. 그래요. 나는 말도 안 하지. 여자 빨리 안 되면 내가 심심한 하는 식으로 그게 딱 되거든. 어디 봐. 카메라. 지금 보는 거 그대로. 몇 시부터?
여러분들 우리 터를 깨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정말 신명나고 오늘 뭐 제가 특별히 끼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오신 분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 영월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뭐 강원도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긴 합니다만 날씨가 따뜻해지는 계절이 되면 항상 설레게 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강원도에 있어요. 제가 등산을 굉장히 오래 했고 또 그다음에 그 서핑을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봄철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주로 이제 속초, 양양, 울진 이런 곳을 이제 자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렇게 내려오면서 물론 일 때문에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내려오는 내내 설레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 비슷한 기분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지금 오신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자녀분과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살면서 아마 그런 감정 조금씩 느끼실 때 있으실 거예요. 고독하고 외롭다.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만 그 헌신 속에서 늘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일본의 영화 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가족이란 가끔 누가 안 보면 어디 갖다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농담이겠습니다만 그만큼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의 고독감과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물속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물속에서 오직 자기의 호흡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버럭버럭한. 절대 고도의 공간 속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환경적인 걸 생각해 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남쪽으로 갈수록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김만철 씨인가요? 그 가족들이 다 탈북했을 때 따뜻한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캐릭터예요. 사임당이잖아요, 사임당. 그죠? 강릉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고액권에 올라있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남성 중심의 어떤 문화들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인데 가장 고액권에 여성을 등장시켰어요. 심지어는 한 집안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5,000원에는 이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어머니와 아들이 동시에 등장한 이런 경우는 아마 전 세계 화폐 역사상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뛰어난 화가였고 문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영애 씨의 명태와 꼭 어울릴 만한 그런 역할이죠.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왜 함정이냐면 드라마를 만들려면요 그 사람의 일생이 뭔가 좀 복잡해야 된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서점 가시면 재벌 1세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서전들 옛날에 한두 번씩 보셨을 거예요. 정주영 회장.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병철 회장, 삼성에. 그죠? 뭐 이런 회장들의 자서전들은 많이 팔려나가요. 그런데요,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의 자서전도 좀 살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들 3세들 얘기인데, 3세들 자서전 냈다. 이런 얘기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러니까 도깨비 본다고 안 좋아져요. 가슴에 칼이 박혔는데 저주받았죠. 그래서 죽지 않아. 500년 동안 살아있는 한 남자, 도깨비의 사람. 그 다음에 공유씨인데, 이 칼을 뽑아줘야지만 안락하게 죽을 수 있는데, 그 칼을 뽑아줄 이제 사람을 찾으면서 이제 사랑에 빠지고, 모험이 펼쳐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CG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그 컴퓨터 그래픽, CG를 만드는 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데가 두 군데 있어요. 덱스터라고 하는. 이게 이제 신과 함께라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국가대표 만들었던 김영환 감독이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회사가 덱스터예요, 덱스터. 그리고 하나는 디지털 아이디어라는 회사인데 디지털 아이디어라는 회사에서 CG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 헐리우드 영화 못지않아요. 사실은 CG 기술은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대요. 더 싼 값에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CG 기술은 전 세계에서 최고니까 CG가 들어간 드라마 한번 보시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 드라마 속에서 그냥 산적들이에요. 네. 여기 이제 강동원 씨만 나쁜 판관오리의 아들이고, 여기 하정우 씨, 극 중에서 나이가 20살인가 나와요. 그리고 마동석 씨랑 막 화내요. 너 몇 살이야? 내가 20이요. 내가 21이요. 씨. 막 이러면서 두 분이서 이렇게 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판관오리가 있던 시대에 그 쫓기던 사람들이 산채를 만들고, 말하자면 산적이지만 의적의 노릇을 하는, 그래서 이제 밀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당연히 산적들이 등장하니까 배경이 어디겠어요? 산입니다.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산은요, 지리산이에요. 그런데 지리산에서 초영아이가 여의치 않았는지 영월로 와서 못했어요. 영월에서 왔으면 배경도 영월이라고 해주지. 찍기는 영월에서 찍고 지리산 산책하고 이야기합니다. 세트장이에요. 산 한복판에서 세트장을 만든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깊은 산 하면 그 대명사 중에 하나가 지리산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깊은 산이 바로 이 영월에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지리산에 배에서 한 군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개 사단 병력을 풀어놔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산 속이다. 크고 장대하다. 라고 했는데 그만큼의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영월입니다. 이것이 이제 충북과 경북에 이제 맞닿아 있고요. 인구수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큰 산세.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고개 하나 넘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바깥쪽 도시가 안 보이더군요. 그냥 산 한복판에 있는 기분으로 계속 차를 타고 들어왔는데 그만큼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세트장을 여기다 지었어요. 이 산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의 제도, 정부 이런 것과 싸우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들을 숨길 수 있는 깊은 산으로 가요. 우리가 소위에 빨치산이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빨치산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원래는 불어예요. 파르티잔이라고 하는 빡디산이라고 이제 부르는 불어에서 저항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바로 빡디잔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파르티잔 하다가 빨치산. 저는 그때 무슨 남쪽에 있었던 말하자면 북한군들이 다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했으니까 산으로 들어왔으니까 빨치산 괜찮네. 이렇게 해서 빨치산들이 빨치산이라는 이제 용어로 바뀌게 됩니다. 어찌됐건 말하자면 물론 이제 6.25 때 한국으로 관광을 온 태국 여자와 태국 남자가 둘이 사랑에 빠진 이야기. 그래서 영화 촬영의 95%가 한국에서 찍었어요. 이 영화가 사실은 별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태국에서 상영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을 거둬서 역대 태국 영화 흥행순위 3위까지 올라왔다.
영화예요. 로맨틱 코미디 한 편. 이게 뭐 대작도 아니에요. 아마 2010년 이후에 그 이곳저곳에서 가끔 동남아 분들 이렇게 많이 볼 때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몇 편의 영화가 크게 성공하고 나서요. 우리는 왜 낭만적인 어떤 데이트 장소 이런 떠올리는 공간들 있잖아요. 파리, 뭐 이태리 뭐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뉴욕, 뭐 옛날에 무슨 뭐 뉴욕 중심으로 배경이었던 뭐 드라마 이런 거, 뉴욕에 가서 맛있는 컵케이크도 먹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 해요. 태국 젊은이들에게 그 공간이 한국이 됐어요. 이 주인공들이 한국에서 다 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가장 가보고 싶은 데가 서울하고 남이섬이에요. 이 영화에 처음에 보면 막 그 서울에 와가지고 명동에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다가 결국 이제 강원도까지 또 가게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게 남이섬입니다. 여기 배용준 씨 여기 누구죠? 여기 저 배용준 씨가 여기 누구죠? 최지우 씨겠죠. 남자 주인공이 둘이서 해서 막 이렇게 이 여자는 너무 낭만적인 이 남자가 야 그것도 다 들어봐야 이러면서 이제 둘이 침통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영화에 삽입되면서 굉장히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 한물간 최곤이라는 그 88년도에 가수환이었는데 그 뒤로 뭐 대마초도 피고 막 싸움하고 해가지고 몰락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그냥 불륜 커플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런 남자였다가 사고를 쳤는데 합의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된 매니저인데 이 친구의 합의금을 빌리기 위해서 방송국에 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한 방송국의 국장이 또 내가 합의금 빌려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뭔데요? 강원도 영월에서 라디오 DJ 한 명 찾는데 얘 영월에 DJ로 보내요. 그럼 서울에서 가수만까지 한 사람인데 강원도 영월에 저기 지역 사람들만 듣는 라디오 방송 아주 허름한데 가라고 가겠어요? 근데 합의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요. 그리고 이곳 영월에 와서 라디오 DJ를 하다가 어느 날 크게 그 라디오가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비행기 한 대가 불시착해요. 동막고에. 이 동막고는 너무 산세가 깊어서 전쟁이 난지도 몰라요. 6.25 때. 근데 미군 조종사가 여기 착륙을 해요. 그리고 길을 잃은 인민군과 국군이 우연찮게 이곳에 오게 되는데 이 강혜정 씨가 기하는 그 약간 모자란 캐릭터가 이 사람들을 다 자기 마을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연합군과 국군과 북한군이 같이 만나게 되는 설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평창의 자연 환경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마을 사람들의 순수함에 감동받아서 자신들이 인민군이고 국군이라는 걸 잊고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돼요.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요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가을 정도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겨울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추웠답니다. 눈이 폭설이 오는 바람에 이게 가을 배경을 찍었는데 눈이 오니까 눈을 다 치우고 심지어 뭐 구석구석 남아있는 눈들을 막 헤어드라이기 이런 걸 다 녹이고 한겨울에는 대사할 때 입에서 입김 나가잖아요. 그래서 얼음을 물고 대사를 했어요. 얼음을 물면은 이게 안 나갑니다. 입김이. 그래서 배우들이 막 턱에 마비가 오고 막 이렇게 힘들게 찍었던 영화예요. 그런데 그 해에 가장 큰 히트를 하게 되죠. 웰컴 투 동막. 원래 이제 연극이 원작인데 영화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남북으로 갈려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하는 되게 재미있는 농담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두 나라의 정상이 대담하는데 통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나 말하면 일본하고 한국 정상이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 정상이 이렇게 그 정상회담하면 옆에 이렇게 딱 앉아있는 분들 있잖아요. 통역하면서 그렇게 받아 적으면서 양국 정상이 만나는데 통역을 안 해도 돼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하는지 못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바깥에 있으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농담을 하더군요. 어떤 철없는 20대 총각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통일될 것 같은데 그럼 저 사실은 올해 군대 가려고 하는데 좀 미뤄도 될까요? 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제 징집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형이 같이 전쟁에 뛰어들어요. 그러다가 그 전쟁터에서의 어떤 비인간적인 상황들 때문에 형이 서서히 미쳐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은 북의 그
말하자면 뭐죠? 전쟁에서 이제 포로가 됐다가 북한군으로 변신해서 형제가 서로 총을 쏘며 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강재일 감독의 영화인데 170만 명 정도가 나타난 굉장한 영화였어요. 역시나 배경이 평창의 삼양목장입니다. 이게 이제 풍력발전인데 강릉 사람들이 쓰는 전기의 거의 한 60%, 40%, 한 50% 정도를 이걸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가운데 어떤 한 도시 안에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청정하게 이제 자연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겨울에 가시면 여기 양떼들 쇼를 하는데 지금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뭐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 셔틀버스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하루에 3번 정도 양떼 모이 쇼 같은 걸 보여준대요. 그리고 매점에 가시면 1인당 한 박스씩 삼양 라면을 사실 수 있어요. 더 이상은 안 판답니다. 근데 가장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 그 시절에 두 사람이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곽지영 감독이 이제 감독을 맡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하여튼 지하철에서 처음 만나요. 지하철에서 만나자마자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한테 토해요. 술 먹고. 그래서 시작되는 영화예요. 막 엽기적이에요, 정말. 남자를 괴롭힐 때 있어서 파격적으로 괴롭힙니다. 이 영화가 되게 화제가 돼가지고요. 뭐 동남아 이런 데서 다 리메이크 됐고요. 미국에서도 리메이크 됐어요. My Sassy Girl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 되기도 했어요. 이런 얘기를 좋아하나 봐요. 근데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이 숨겨진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두 사람의 어떤 아련한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이야기인데 영화 속에서 이 두 사람이 타임 캡슐이라는 걸 묻어요. 땅에다 뭔가 묻고 몇 년 있다 둘이 다시 파보자 라고 하는 약속 같은 걸 하잖아요. 그 영화에서 이제 2년인가 3년 정도 지난 뒤에 이걸 다시 파보자. 그때 다시 만나 라고 하면서 땅에다 뭘 파묻습니다. 이게 타임 캡슐인데 그러니까 아주 큰 나무 안에 그 타임 캡슐을 파거든. 이것을 재빨리 포착한 정선에서 이걸 타임 캡슐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관광지는 최고예요. 100일에 6만원인가? 여기 1년에 뭐 한 1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 내시면 여기다 자기 타임 캡슐을 묻을 수 있어요. 요거 중심에 나무가 있잖아요. 요 나무예요. 나무고 요 주변에 여기가 타임 캡슐을 묻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셔서 한 돈 몇만 원을 내시고 타임 캡슐을 구매하시면 자기 타임 캡슐을 100일에서 약 2년 정도 묻어두실 수 있어요. 그리고 2년쯤 후에 우리 가족들 다 같이 한번 와서 찾아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너는 대보고 말하죠. 사랑은 변해요. 왜 변하냐면 사람이 안 변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되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변해주고 저 사람도 날 위해 변해줄 거야. 나쁜 습관도 고쳐줄 거야. 술 많이 먹으면 버릇도 좀 고쳐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변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이 쉽게 변하면요, 군대 갔다 온다 효자게요. 저도 23살 때는 남은 인생을 어머니를 위해 살려고 했어요. 군대 입대하고 엄마 씨 제대하고 한 달 만에 다시 원상복구돼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치죠, 사랑이. 그래서 변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첫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는 나온다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영어는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영화들은요, 그 첫 장면과 끝 장면은 절대 놓치지 말고 곰곰이 보십시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허진호 감독의 작품인데요. 많은 감독과 작가들은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이제 첫 문장 되게 신경 쓰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 신경 쓰고. 그래서 제일 많이 만나는 가족들 앞에서 제일 풀어지잖아요.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가장 신경 많이 쓰고.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이나 끝 장면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근데 그거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하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뛰어난 감독들은 아주 알듯 모를 듯 숨겨놔요. 이 영화는 뭐냐면 이 남자가 서울에서 녹음 기사예요. 근데 방송 녹음을 위해서 내려왔다가 그 지역 방송국에 있는 여자 PD와 사랑에 빠지는데 이 여자는 사랑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또 만나죠. 그래서 이 남자가 상처받고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봄날은 간다 라는 건데 영화의 첫 장면에 기차역에 이 남자가 도착합니다. 근데 기차가 연착을 해서 좀 늦게 와요. 그럼 이영애 씨가 목도리를 칙칙 들고 기차역 의자에 이렇게 추워서 떨면서 자고 있어요. 그러면 유지태 씨가 도착해서 이봐요 누구씨 아니에요? 라고 하면 늦으셨네요 하고서는 이영애 씨가 남자를 데리고 나가면서 영화가 시작돼요. 여기서 이 대사가 핵심이에요. 이 남자는 이 여자에게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일찍 도착했더라면 이 여자가 여전히 사랑을 믿고 그리고 사랑에 자기 인생을 걸 그런 어떤 순수한 시절에 도착했더라면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졌겠죠. 근데 이 여자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에 상처받았고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아요. 그때 유지태 씨가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첫 장면에서의 대사는 마치 기차가 늦었네요 라는 대사처럼 들리지만 그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해석해보면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너무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18년 전에 얼마나 촌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 의상 보면 저런 건 어떻게 입고 다녔어?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멀리도 안 가요. 2000년에 나왔던 포스터 한 편만 봐도 헤어스타일과 원빈 씨, 원빈이죠. 송승헌 씨가 송혜교 씨, 그죠? 송중기를 뺏어간. 그 당시에 나왔던 이 TV의 포스터인데 이렇게 촌스러워요. 18년 전에 우리가 얼마나 촌스러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 가을 동화는 두 사람이 이제 남매였죠. 그런데 그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요. 이 아이가 바뀐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그래서 그 남매였다가 이별을 합니다. 왜냐면 진짜 내 친엄마한테 가야 되니까. 그쪽에 있는 딸이 이쪽으로. 그런데 그 미국으로 갔다가 이 송승헌 씨가 송혜교 씨를 잊지 못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크기는 남매로 컸지만 이제 실제로 남매가 아니니까 묘한 어떤 연애 감정을 느끼죠. 그때 원빈 씨가 이미 송혜교 씨를 찜했어요. 콘도에서 일을 할 텐데 그 콘도의 회장 아들이가 그랬어요. 그건 묻죠. 너 얼마야? 얼마면 되겠니? 해가지고 또 한대. 남자분들은 또 뭔 소리지 저게? 드라마에 나왔던 괜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네. 너 얼마면 되겠어? 막 이러는. 제가 그런 얘기 했으면 뺨 빼고 맞을 텐데 원빈 씨는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각으로 가죠. 근데 아쉽게도 송혜교 씨가 백혈병에 걸리면서 이야기가 비극적으로.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이 동화 시리즈, 계절 시리즈라고 해요. 4개 시리즈의 출발점이 된 그 드라마예요. 이 가을 동화 이후에 겨울 연가가 신사하고 봄의 말치, 여름 향기 이런 4편의 이제 4계절 드라마가 완성되는데 그 중에서 성공은 해외적인 성공은 겨울 연가가 가장 크게 성공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을 동화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가을 동화에서 송혜교 씨와 송승헌 씨가 처음에 같이 사는 그 마을이 속초 아바이 마을로 이렇게 나와요. 줄을 땡겨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바이 마을인데 이곳이 사실은 강원도에서도 국경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아바이라는 게 이제 북한 말로 아저씨라는 뜻이잖아요. 그 실향민들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라고 해요. 1.4부터 때 내려온 이제 피난민들인데 너무 멀리 가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함경도 분들이시네요, 거의 대부분. 근데 자리를 잡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했는데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못 돌아가시고 계속 거기 남으셨어요. 65년 동안. 그래서 이곳이 아바이 마을이라고 해서 강원도에 있습니다. 함경도의 어떤 음식 문화가 굉장히 크게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소위 오징어 순대라고 하죠. 아바이 순대라고 하는 그 순대가 가장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공간입니다. 누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럼 제가 얘가 하지 마. 딴 거 해, 딴 거. 그렇죠. 보통 본인의 경쟁자가 생기는 거니까. 정확하시네요. 그래서 죽은 나무들을 초기에 자르죠, 이제 한 10년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아요. 네,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화나 좋은 음악 같은 걸 보고 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 그 영화를 또 본 사람이 너무 재밌었다. 나도 즐거워하면 그게 최고의 보람입니다. 인도네시아인가 갔더니, 방글라데시인가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갔더니 그 지역에 속담을 하나 알려주는데 되게 인상적인 속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친구를 웃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인상도 쓰고 막 이렇게 되는데 옆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은 천국에 갈 만큼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새는 안 좋은 영화 시비 가는 것보다 좋은 영화 좀 많이 소개해드려요. 그래서 그 영화를 소개받고 김태훈이가 소개해서 내가 봤는데 재밌었어. 2시간 동안 행복했어. 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노잣돈을 조금씩 모으게 되는 게 그래서 옆 사람을 즐겁게 해주자. 라는 게 제일
좀 그럼 오늘 저 소개시켜 주신 영화 사실 강원도 배경에 대해서 강원도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럼 요즘 영화 중에 하나 추천해 주시고 싶은 영화 혹시 있으세요? 요즘 영화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개봉하죠. 저 마동석 씨 나오는 챔피언이라는 영화. 우리 영화가 이렇게 아주 뛰어난 영화다라고 이야기하는 평론가들은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마 시사회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시사회가 약간 사실 여러 가지 좀 한계도 있다라고 하는데 유쾌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마동석 씨가 저랑 같은 곳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네. 이 팔뚝이요. 네. 제 머리만 해요. 저도 사실 말라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사실 근육 운동보다는 이상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암벽 등반, 뭐 스쿠바, 뭐 복싱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마동석 씨는 정말 근데 제가 팔뚝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극장 가면 한 10,000원 내셔야 되잖아요. 마동석 씨 팔뚝만 봐도 10,000원씩 돼요. 그리고 어릴 때 강원도대학교 김평관입니다. 홍경 씨가 좀 꺼져나게 신현진이었습니다. 홍경 님 고맙습니다. 잠시 사진 촬영을 좀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사진 한번 보다 괜찮으세요?